4학년 학생 여러분, 3주 세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생교육 실습 기간도 다 여러분 결정이 됐고, 이제 또 어느 시기에 나가는지, 실제 현장에 나가는 실습 날짜도 이렇게 다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실습지를 어떻게 선정을 하나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이게 잘 해결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 실습을 알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이유는 오늘 주제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다뤄질 주제는 바로 평생교육사의 그 현장성입니다. 평생교육사의 현장성인데, 자, 평생교육사는 뭐 이론가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생교육사가 현장에 있는 평생교육사가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또 실습을 알차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 평생교육사의 현장성은 무엇인가? 그 현장성을 크게 세 가지. 여기 보면 공공성, 그 다음에 사회성, 그리고 시장성.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성. 이 공공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 평생학습이 공공 영역 속에 혹은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과 효과를 발휘하면서 성과를 발휘하면서 사회적 공공성으로 인정받아서 그냥 단순히 인정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현장이 바로 공공 영역에 평생교육사가 근무할 수 있는 영역이 생겼고, 또 민간 영역, 시민단체나 그 다음에 시장 영역, 기업 영역, 뭐 이런 영역 속으로 이 평생교육사의 실천이 확장되고 있다. 이거 미안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자, 평생교육사의 어떤 현장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 시장 영역. 어제 우리 학과에 이제 현장에 있는 그 기관장 세 분이, 센터장 세 분이 우리 학과에 방문을 해서 우리 학과 학생들한테 무엇을 좀 더 가르쳤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걸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2시간 동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주로 이제 청소년 상담센터에 계신 분들인데, 상담센터의 영역에 있는데 이 공공성 영역은 있지만, 민간성 영역이 있지만 시장성 영역은 또 상대적으로 약한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평생교육은 이 시장성 영역도 상당히 크다. 실제로 이런 시장성 영역을 대표하는 것이 뭐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 문화센터가 바로 시장성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그 공공성 영역은 뭐 평생학습 도시, 민간 영역은 시민단체, 뭐 이런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을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로 서비스 지향, 그러니까 서비스 지향 평생학습 사업인데,
여기 서비스 지향 평생학습 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 여기 서비스 지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관리 지향. 이거 제도화된 어떤 관리 지향. 그러니까 이 둘은 서비스 지향과 관리 지향은 바로 정부의 공익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지향은 주로 현대인의 어떤 개인 욕구나 필요 충족에 관련된 뭐 개인적인 어떤 성취나 여기에 관련된 주로 관련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맞춤형 평생교육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 맞춤형, 생애 맞춤형, 이런 맞춤형 같은 경우는 주로 서비스 지향인데, 그런데 이 서비스 지향은 관리 지향과는 다른 차원에서 보냐면 약간 인본주의, 그 시민들이나 현대인의 어떤 삶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어떤 이런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관점이 강한 거고, 이쪽에 그 관리지향 평생학습은 실증주의, 어떤 과학적이고 어떤 체계적인 뭐 이런 부분에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관리지향 평생학습 서비스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프로젝트형 평생교육이다. 프로젝트형.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죠. 평생학습 도시 조성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겠어요? 국가에서 어떤 그 관리 경영 차원에서 바로 이 사회적 가치나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관리형 교육기관을 토대로 맞춰서 관련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런 영역에 평생교육사가 근무하는 현장이 존재한다라고 하겠죠. 평생교육사가 근무하는 현장이 존재를 한다. 바로 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그리고 이제 다른 영역, 그러면 다른 영역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제 무정부주의, 여기서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된다, 뭐 이런 의미겠죠.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된다. 그러면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된다라고 하는 이런 체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평생학습의 현장성 바로 뭐냐면 시장지향 평생학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지향. 그러니까 시장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학습과 지식을 하나의 어떤 그 소비로 보는 거죠. 학습과 지식을 하나의 소비의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컨텐츠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런 시장지향 평생학습의 어떤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 시장형 평생교육이다. 이렇게 대표적인 거는 바로 기업을 중심으로 하면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이겠죠. 백화점 문화센터나 홈플러스, 그 다음에 원격 사이버 교육시설 같은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평생교육 현장성을 이야기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공동체 지향 평생학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현장이. 그래서 이곳은 바로 뭐냐면 참여민주형 평생학습, 평생학습이 뭐 지역사회 발전과 민주적 의사결정, 이런 지역사회 발전, 그 다음에 민주적 의사결정, 그리고 또 시민이 관여하는 이런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현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과 관련돼서 공공영역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뭐 주민자치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이처럼 평생교육사가 자신의 어떤 역량, 전문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현장성은 이런 네 가지 어떤 그 기본 준거에 의해서 우리가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똑같이 4년 동안 평생교육을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의 어떤 가치관이나 비전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이 네 가지 어떤 가치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어디에 어느 비전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평생교육이 적합한지를 실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나름대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점검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평생교육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평생교육이 바로 이 다양한 영역에서 평생교육사라는 이런 전문 직업인이 뭐 개인이나 조직, 국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이 성장 가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밸런스, 유익과 유의미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베니핏, 혜택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 존재감을 분명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이 추구하는 가치는 바로 뭐냐면 성장, 사회복지는 나눔이고 그렇다 그러면 평생교육, 평생학습의 가치는 바로 성장의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떤 존재성을 인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국가 자격증을 발급받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가로서 어떤 그 위상이나 그 위치를 갖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교육사는 과연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업무에 그게 고유 업무인가? 그 다음에 그 업무가 상시 업무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고유 업무인가? 상시 업무인가? 자, 고유 업무라고 하는 것은 평생교육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업무라는 거죠. 주로 평생교육사 주로 하는 고유한 업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고유 업무는 모든 직업은 고유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 고유 업무만 가지고 채용한다든가 직업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반드시 뭐냐면 평생교육사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상시 업무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상시 업무가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유 업무, 상시 업무가 같이 존재할 때 하나의 어떤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행히 최근에는 평생교육사의 그 업무가 이 고유 업무와 상시 업무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는 평생교육사가 사회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그 첫 시간에 그 지방자치법의 평생교육 사무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로 포함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법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그 법 개정 속에서 나오는 건 바로 평생교육사의 어떤 고유 업무와 상시 업무가 분명히 잇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평생교육사가 할 수 있는 분명히 전문 역량이 존재하고, 이 전문 역량을 통해서 평생교육사 임파워먼트, 우리 이제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어로 보면 이 임이라고 하는 거는 둘러싼다 이런 거죠. 입힌다. 그 다음에 파워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요? 힘인 거죠. 파워. 파워는 힘인데, 우리가 힘인데, 그러면 이제 평생교육사가 파워로 무장한다. 그럼 여기서 파워로 무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의미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 가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사가 바로 뭐냐면 이 평생교육 현장에서 특화된 어떤 전문성이 요청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전문성을 우리가 잘 개발하고 향상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유 업무와 상시 업무가 존재하는데 그러면 이제 좀 더 이게 평생교육사의 고유 업무, 전문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평생교육사는 어디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에 앞서서 우리가 만나는 그 고객들, 수혜자들은 주로 뭐냐면 학습 고객이 일단 많겠죠. 학습 클라이언트가 있을 거예요. 학습 고객. 그런데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을 수 있고 뭐 어떻게 보면 학습 의뢰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학습 그 소비자도 있을 겁니다. 커스터머, 학습 소비자, 커스터머. 그 다음에 학습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시가 바로 뭐냐면 3시죠. 3시.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게 커스터머 이 부분이 이제 소비자인데 커스터머뿐만 아니라 컨슈머를 이게 포시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교육사로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교육사가 전문성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 전문성의 영역은 바로 이런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 평생교육사는 뭔가 강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깊이 관여하는 전문성을 갖게 됩니다. 강좌, 교육, 쉽게 이야기하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직하게 될 평생교육 기관에 만일에 프로그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강좌와 관련된 영역에서 어떤 전문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습자는 단순히 수강생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을 표현할 때는 주로 수강생이었어요. 수강생. 그러나 최근에는 수강생으로만 규정하기 어렵죠. 그들은 정확히 말하면 학습자인 겁니다. 평생 학습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의미는 뭐냐면 현대인에서는 교실에서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현대인은 바로 평생 학습을 개인별로 혹은 팀별로 짜서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가로서 배움을 실천하고 또 생활하면서 연계를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평생교육사는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적절하게 그 조력해주는 과정 속에 평생교육사가 중요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전문성을 생각해 볼 수도 또 한 가지 있을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을 통해서 일정한 어떤 사업, 뭐 지자체나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의 현안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평생학습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는 데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는 건 바로 평생학습 사업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평생교육사는 바로 어떤 데서의 어떤 전문성을 발휘해야 되냐면 이 체제 영역인데 평생학습은 이제 하나의 어떤 사회의 어떤 그 안정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체제라는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평생학습의 하나의 사례, 케이스에 불과했어요. 케이스였다가 그게 모이게 되면 분야가 돼요. 필드가 돼요. 분야가 되고 그게 모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고유한 섹터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케이스, 필드 분야, 그 다음에 섹터, 영역이 만들어지면, 이것들이 다 만들어지면 우리는 그거를 체제라고 한다 이거죠. 평생교육이 바로 과거에는 처음에는 케이스, 사례였지만 필드, 분야가 만들어지고 그 분야가 모여서 평생교육이라는 거대한 섹터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섹터가 만들어진 이곳이 안정적으로 그 정착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사는 뭔가 전문성을 발휘를 해줘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케이스나 필드까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관여할 수 있겠지만 섹터 이 부분은 제도나 행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사는 또 문화를 형성하는데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를 발휘하는데 평생학습의 하나였던 새로운 지식사회, 인생 100세 시대였던 새로운 일상적인 어떤 생활 문화로 정착시키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발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어떤 그런 역할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이런 전문 실천 영역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우리가 현장 실습에 나가서 자신의 어떤 가치를 크게 인지하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존재성을 나타내는데도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평생교육사의 어떤 전문성과 관련돼서 그 고유 업무와 상시 업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면서 이거는 평생교육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업무구나, 스페셜 듀티구나, 이거는 평생교육사가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상시적으로 해야 될 데일리 듀티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실습 일지를 작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평생교육사의 그 정체성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과 관련돼서 자, 그러면 정체성이다. 어느 직종이나 어느 자격이나 나름대로 그 자격증의 어떤 정체성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정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신에 대한 어떤 존재감을 명확히 하고 또 직무를 명확히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사로서 정체성이 없으면 평생교육사로서 오랫동안 계속 근무할 수가 없겠죠. 근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실은 4학년 우리 학생들이 바로 평생교육사로 어떤 비전, 정체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실습 나가기 전에 내가 이렇게 구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생교육사의 어떤 정체성인데 이 정체성과 관련돼서 이 시대적 존재감, 평생교육사는 분명히 시대적으로 우리가 어느 시대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 독특한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적 존재감 속에서 그 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식사회, 이 장수사회, 론제비티 소사이어티, 누구나 다 오랫동안 그 기대 수명을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모든 평생교육사들이 시민들이 그들의 어떤 삶의 깊이, 라이프 딥, 생활의 깊이, 리빙 딥, 그 다음에 직업적 심화, 이런 것들을 가능하도록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평생교육사가 그런 시대적 자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직무의 명확성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직무의 명확성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한 후에 평생학습 도시에 근무하는 평생교육사다. 그러면 나는 어떤 직업적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그 다음에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에 근무하는 평생교육사다. 그러면 나는 어떤 그 직업적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평생교육기관이나 시설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다. 그러면 나는 어떤 직업적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또 만일에 내가 기업에 근무하는 평생교육사다. 그러면 나는 어떤 직업적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의 나갈 방향이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자, 평생교육사로서 어떤 윤리성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윤리성. 평생교육사는 분명히 전문 직업인으로서 윤리성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윤리성은 바로 사회적 책무와 개인적 우리가 책무 속에서 우리가 윤리성을 새롭게 다질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평생교육사로 어떤 채용 면접을 보게 되면 항상 직업의 윤리성에 대해서 면접을 하면서 물어보게 됩니다. 이 지원자가 어떠한 윤리성을 가지고 있는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어떠한 뚜렷한 직업관과 인생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그 기관의 현장에 맞게 어떤 윤리성을 갖추는가? 그런데 이 윤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와 개인적 책무를 다하는 건데 그 사회적 책무와 개인적 책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이롭게 하면서 각자의 업무에 정성을 다하는 거죠. 업무에 정성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성을 다한 그런 평생교육사는 그 기관에서 인정받고 소중하게 다뤄지고 또 소중한 그 인재로 아마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문구를 이야기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용 23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고사성어 중용 23장에 평생교육사가 직업적 영성을 갖도록 하는데 중요한 글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그 정성이 어때요? 그 사람 밖으로 이렇게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진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어떤 정성이 몸에 배어 있으면 분명히 외연적으로 밖으로 드러나고 다른 사람이 그거를 자연스럽게 어때요? 접하게 되면서 그 조직이 어때요? 밝아지겠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게 되면 이내 변하게 된다. 그러니까 억지로 어때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변화된다.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까 성장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직 세상에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바로 평생교육사로서 이런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정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나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생교육사가 되길 희망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